자, 2013년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진짜 이상한 문제였는데, 이상하진 않았는데 뭐 더 이상한 문제 어쨌든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죠? 제일 이상한 게 아까 긍정 강점 기반, 그거 정말 이상하고 아직 안 나왔어요. 두 번째로 이상한 거. 이거는 왜 이상했냐면 그냥 좀 단순했습니다. 자, MBTI 검사랑 홀랜드 진로 탐색 검사 점수가 나와 있어요. 기억에 관대하고 느긋하며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고 개방적이다. 몰라. 이건 몰라요. 넘기고. 니은 호기심이 많고 분석적. 분석, 탐구형, I형이 되겠죠. 그래서 세부사항 중시. 자, 분석하고 호기심. 이제 뭐가 탐구를 하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탐구를 하잖아요. 뭐예요? I형. 홀랜드의 I형. 봅시다, 한번. 네. C, I죠. 그쵸? CI. CI 일단 일관성은 없어요. 한 칸 띄워서 있으니까. 그림 다시 그려드릴까요? 뭔 얘기하는지. 색. 근데 R28, I47, A31, S30, E34, C51. 자, 이거 일관성, 그쵸? 일관성의 기역을 슝 따와서 두 유형 간의 근접성. 기역. 이렇게 근접성이죠? 그래서 51 1등 하면 얘도 높고 얘도 높아야 되는데 한 칸 띄워서 지금 얘가 높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제가 왜 그 오답 잘못 알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칸 띄워서 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얘가 지금 1등이고 얘가 지금 2등이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일관성이 높으려면 얘랑 2, 3등을 해야 돼요. 얘가 2, 3등을 하든 얘가 2등을 하든 얘가 3등을 하든 한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일관성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변별성 말고 일관성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호기심 많고 부석적이면 I가 47. 그래 니은은 맞고 민감성이 뛰어나 타인의 입장, 민감성을 여기 뭐 홀랜드라든지 MBTI로 알 수는 없어요. 리을 생각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다. 직접 경험한 거 좋아하는 거는 R이에요. R. 왜요? 실신하는 신기한 체질에서 신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사 직접 뭐 바퀴를 바꾸고 그렇죠? 정비하고 항공 정비사 또 농부 직접 내가 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미음 한번 계획한 일에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실천나간다.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 라고 해서 우리 갑자기 그거 기억나죠? MBTI에서 INFP ESTJ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뭐였어요? 여행을 가게 되면 얘는 어디 갈지 결정 안 하고 그 나라 떨어져서 야 저기 가자 가는 거죠. 그쵸? 근데 제이는 뭐예요? 여행 갈 때 야 도착해서 여기 가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차를 탄 다음에 여기 갔다가 여기서 저녁을 먹고 여기서 뭐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계획이죠. 여행 갈 때 완전 다르다. 얘가 계획에 해당된다. 제이가 높나요? 제이 29로 1등 먹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케이. 답은 3번. 답은 3번 이음이음. 그 다음에 홀랜드 다행히 다 했고 21번 21번 이거 우유부단 안 적을래요. 그쵸? 그냥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자불고 있는 제가 과잠 준 탐이 확실행. 이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능검사 정의 개정해서 필기를 결심했어. 맨 밑에가 이제 불고기 유부우동 자긍심이 있어요죠. 그래서 그냥 옳은 것만 볼게요. 미경은 뭐예요? 자, 우유부단이 뭐예요? 불고기 유부우동 자긍심이 있어죠. 그쵸? 그래서 낮은 자존감. 그 위에 아까 자불고 있는 자는 자신감이에요. 그 결정자의 자신감.
그 다음에 심한 불안, 그러니까 불고기의 불이 불안이죠. 그 다음에 정체감 혼란, 아까 유부우동 자긍심이 있다 그랬죠. 자긍심, 자아정체감, 자긍심의 자자가 자아정체감입니다. 그래서 정체감의 혼란 등 성격적인 문제로 진로 선택하지 못하는 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흥미의 기초에서 8 곱하기 6, 8 곱하기 6 아까 방금 했는데 지웠는데 로죠. 로가 뭐였어요? 아까 욕구가 어디서 왔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왔다. 그러면 뭐뭐가 맞아요? 욕구 충족, 욕구 이론. 그 다음에 리을의 양육 환경에서 왔다. 기흥 리을. 그 다음에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작과 사건, 조건과 사건, 상황과 사건도 되고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누구예요? 크롬볼츠죠. 크롬볼츠는 니은 방해되는 생각들. 자, 250페이지 봐주세요. 250페이지에 세계관 일반화, 맨 위에 세계관 일반화의 밑에 진로 신념 검사 있죠? 그래서 belief, 우리 belief 한번 누가 기억나? 앨리스의 A, B, C, D, E에서 belief의 앞에 우리가 legal 1, legal처럼 1 belief가 뭐였어요? 비합리적 신념이죠. 그쵸? 그래서 진로 신념 검사. 그래서 요건 뭐예요? 비합리적 신념. 1 belief를 찾는 거예요. 참고로 밑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잘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방해된 생각들이 뭐예요? 요 1 belief, CBI 누구 거? 크롬볼츠 거. 그 다음에 디귿. 난 밑에 나오네. 그냥 세계관 일반화 디귿에 있죠. 세계관 일반화 안에 진로신념 검사 CBI가 들어갑니다. 넘어가고 23번. 다음 3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중학생 상담하다. 김교사. 두 번째 줄 그냥 이제 좀 답만 읽을게요. 바람과 가능성의 타협 누구예요? 긴즈버그. 박교사 자기 개념 발달, 자기 개념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슈퍼 능력기를 거쳐서 이제 잠정기에 있다. 제가 여기서 잠시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박교사의 잠정기 능력기를 거쳐 잠정기에 있다고 하는 건데 제 책의 237페이지 보면 결정하기 옆에 잠정기, 구체화하기 옆에 전환기, 그쵸? 실행기 옆에 시행기. 시행기는 여기 뭐지만 임플리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실행기, 시행기 똑같은데 이 결정하기를 어떤 책에서는 잠정기라고 그러고 또 눈 결정 있죠? 눈 결정. 그래서 눈 그 결정을 뭐라고 해요? 크리스탈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 책에서 이거 썼어요. 옛날 책 이거 몇 년도 거죠? 2013년도. 요즘에는 앞에 나와 있죠? 결정화, 구체화, 실행기 요걸로 씁니다. 그래서 요게 일부러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중3 정도면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자 한다 그래서 여기 중3에 보시면은 요 잠정기 15세 17세 되어 있죠. 어쨌든 요 잠정기란 건 옛날 표현 2013년도에 잠정기를 썼어요. 자, 최 교사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죠. 내적 고유한 자기 지향성. 그래서 내적 고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고 하니까 서성이는 사내가 기억나네요. 그렇죠? 서성이는 사내. 그래서 서열획들 다른 말로 힘 크기. 힘과 크기 지향. 그 다음에 여기가 성역할, 여기가 사회적 가치지향, 여기가 내적 자 확립 단계. 그래서 사회적 가치지향성에서 내적 고유어 자기지향 단계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갓 프레드슨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CMI는 크라이츠가 만들었죠. 관계척도 아까 없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갈까요? 태도척도, 능력척도에서 아까 뭐였죠? 자정에 넘어서 들어오면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계문으로 들어오세요.
여긴 아까 뭐였죠? 참 독성으로 타결을 받다. 결정, 타협, 성향, 독립, 참여, 그쵸? 자기평가, 그 다음에 직업정보, 목표 설정, 계획,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그쵸? 안 적어들어도 되죠? 그래서 관계척도 안 돼. 아웃, 기역 빼고. 자, 진로 신념검사. 아까 방금 했는데 200, 아까 크롬볼트, 250페이지, 그쵸? 250페이지에 CBI. 그래서 피검자의 진로 목표 결정에 되는 방해되는 신념. 맞아요. 방해되는 생각, 신념 같은 거예요. 디귿. 아까 스스로 흥미검사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누구냐? 그 슈퍼 거 논문할 때 1. 검사 첫 번째 돌리는 거 뭐예요? 진로 발달 검사인데 CDI가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CMI 쓴다. 그쵸? 여기 나와 있는 CMI 쓴다. CMI 누가 만들었다? 크라이츠가 만들었고 우리나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을 했겠죠. 그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쵸? CMI 내용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II, 그래서 Strong Interest Inventory라고 해서 Strong 직업 흥미 검사. 세 번째로 하는 검사가 VS라고 해서 Value Scale이라고 해서 가치관 검사. 네 번째로 하는 검사가 SI라고 해서 Salience Inventory라고 해서 역할 현저성. 네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가지 검사를 다 하면 아까 뭐랬죠? 제가 떡볶이는 간장, 설탕, 고추장, 육수, 떡볶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뭐다? 정체감.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제가 시험 치면 정말 시험 잘 칠 것 같네요. 안 칠 거지만. 그래서 디귿의 홀랜드의 리아색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직업 흥미검사. 맞죠? 아까 이미 그 슈퍼 맨 처음에 논문할 때 얘기했어요. 리을의 일반 적성 검사는 이제 기본 능력 측정하는 검사. 일반 측정 검사 나오나? 여기 있네. GATB. G가 이제 제너럴이죠. 일반적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뭐예요? 그냥 온갖 거 다 하는 사람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요가도 조금 스포츠도 조금 운동도 조금 공부도 조금 연구도 조금 막 이러면서 막 취미 많이 하는 사람이 제너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너럴 애프티튜드 테스트 배터리라고 해서 GATB 일반 적성 검사 형태 지각, 사무 지각, 운동 조절, 공간 판단 능력, 언어 능력, 산수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 했죠? 앞에 문제 답 했죠? 그래서 답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 2013년에 25번 난 공무원이 되려고 해. 아빠가 안정적인 직업 아빠가 시켰어. 의존형. 그쵸? 책임도 아빠한테 씌울 거야. 그쵸? 자, 나는 백댄서가 될지 프로게이머가 될지 둘 다 신나는 직업인 것 같아.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수많은 관점에서 활용은 춤을 추거나 신나는 경우 상상만 해도 즐거워. 별 생각이 없네요. 그쵸? 그럼 나는 뭐야? 직관적. 나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성격검사나 적성검사도 이 직업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나왔어. 커리어넷을 보니까 아주 준비 많이 했네요. 상담 공부할 수 있는 학과들도 많고 상담직의 장래희망, 예측도 미래 예측도 합니다. 정보 수집을 통해서 예측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답 합리적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2013년 넘어가고 이렇게 일찍 2013년 마칠지 모르고 2013년 안 준비해 왔는데 2013년 14년 문제 볼게요. 자, 사회 인지 진로 이론 누구? 해켓, 렌트, 브라운 이 네 가지 뭐다? 자기효능감 누구 영향받았다? 자기효능감 나오려면 반두라 영향받았다. 다시 반두라 영향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팀이 있는데 팀이라고 해야겠다. 한 명이 세 명이라서 하나가 크롬볼트, 하나가 해켓, 렌트, 브라운, 그쵸? 크롬볼트는 사회 학습 진로 이론, 그다음에 해켓, 렌트, 브라운은 사회 인지 진로 이론, 그쵸? 그래서 크롬볼트는 네 가지 중요한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사건과 상황들, 학습 경험, 그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 그쵸? 그다음에 해켓과 렌트와 브라운도 네 가지를 중요시한다. 자기효능감, 반두라에게서 영향받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진로, 장벽 이렇게죠.
그래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니까 해켓, 렌트, 브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뭐였다? 반두라에서 영향받은 자기효능감, 그 다음 결과, 기대, 목표, 진로장표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찝어봅시다. 먼저 미소가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을 기록지에 작성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미소가 각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적어보겠습니다. 그 후 각 직업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상담을 초점 맞췄으니까 방금 제가 뭐랬죠?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인데 이 결과를 부정적인 걸로 본다 그랬으니까 아까 낮은 결과 기대를 어떻게 한다? 이번에 결과 기대를 현실화시킨다. 왜? 부정적인 것만 얘가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기 이해와 객관적인 직업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과 기대를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이 전략의 목표는 어떻게 해요? 결과 기대를 현실화시켜서 확장된 진로 대안 안에서 진로를 선택하도록 조력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 2013년에 8번. 수아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거 재밌었는데 이건 참 함정인데 그동안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볼까? 수아 지금까지는 상담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대안을 많이 찾았나 봐. 그래 수아가 이제 원하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됐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았구나. 수아가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상담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수아가 참 지난주에는 제가 찾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지를 정했지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건데 다시 또 적자면 자 문명을 대탐험하는 문명 대탐험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쵸? 기대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어떤 문명이냐? 대평정을 이룬, 그쵸? 대평정을 이룬 문명을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쵸?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야? 문제 상황을 명확히 하는 단계. 그렇죠?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얘가 기준을 확인하는 단계. 대평정은 대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단계. 계획했으면 실행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수아가 뭐랬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정했죠. 지난주에 무엇을 해야 될지 기준을 정했어요. 지난주 이거 했어. 그래서 그렇지. 지난주는 선택 기준을 정했지. 그쵸? 기준을 정했지.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해서 답은 다음 단계 대평정이 되겠네요. 2014년에 3번 생애주기 생애공간 슬기 갈등. 선생님 전 집에만 가면 정말 짜증이 나요. 학교 갔다 와서 쉬면서 음악도 듣고 친구들하고 채팅도 하고 싶은데 엄마는 밥 먹기가 무섭게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재촉해요. 또 제가 방에 있으면 부모님이 번갈아 들어와서는 제가 뭐 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정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 간섭 때문에 답답하겠구나 라고 하죠. 저도 이게 좀 고민인데 공부하라고 재촉해요. 그쵸? 학생을 할까? 그쵸? 답을 고쳤어요. 원래는 자녀와 여가인이었는데. 그래서 생애 주기에는 뭐예요? 성탐 확률세에서 슬기는 탐색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애 공간에서는 고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엄마 딸이니까 저는 자녀와 여가인은 이제 집에 학교 갔다 오면 음악도 듣고 싶고 친구들이랑 채팅도 하고 싶은 게 여가잖아요. 그쵸? 노래 듣는 건 취미생활.
근데 이제 엄마가 막 닥달하니까 전 처음에 자녀와 여가인의 교차 지점에서 역할 갈등을 느꼈다고 쓰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재촉하니까 학생과 여가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나중에 스터디할 때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부하라고 하니까 뭐 뻔하게 우리 내담자는 학생 아니겠어요? 그냥 학생과 여가인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습 진로 이론. 누구? 해켈, 렌트, 브라운. 네 가지 뭐다? 반두라에서 영향받은 자기오는감. 이렇게 할게. 자기오는감, 결과기대, 목표, 진로장벽. 이렇게 네 개죠. 그래서 선생님,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작은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되려고 하시는데 전 공무원보다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나랑 같구나. 어쨌든 상담교사가 그렇구나. 그럼 최근에 사업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 물어봤어요. 민기가 며칠 전 TV에서 성공한 기업인에 대한 방송을 보고 나서부터는 대기업의 CEO가 된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가슴이 뛰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또 위센터에서 실시한 여름방학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도 했어요. 상담교사, 민기가 성공한 기업인에 대한 방송을 보고 가슴을 뜨고 즐거웠고 직업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고 했는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 민기, 글쎄 부모님이 바쁠 때는 가끔 도와드리는데 가게 손님이 들어와서 제 설명을 듣고 물건을 사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뿌듯했어요. 상담교사가 민기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라는 것에 흥미가 있고 손님들이 물건을 사가게 되면 더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오는감, 결과기대, 목표, 진로장벽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죠? 영향준 세 가지. 첫 번째, 자기오는감, 능력에 대한 신념. 그래서 민기는 서비스를 해서 사람들이 더 물건을 사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판매에 대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자기오는감 올라가고. 그 다음 또 아까 잘 될 것 같다는 얘기 있었죠. 민기는 사업 아이템을 인터넷 찾아보고 위센터에서 실시한 여름방학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찾아보고 요게 잘 될 것 같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찾아봤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템으로 성공할 거다. 결과 기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EO, 대기업의 CEO가 되는 모습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분류 활동 2014년에 6번 현지의 카드 분류 활동 세 가지 목표. 자, 현지 1차 수시 1차 대학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어떤 학과 지원할지 걱정이다. 그렇죠? 어떤 학과 지원할지. 막연히 상담 관련 학과에 관심이 있긴 한데 관심은 있어요. 그 학과를 졸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다. 한때 교생을 나갔을 때 저 모교로 나가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저 후배들이 모교니까 저에게 심리학과 가고 싶다고 그러길래 제발 배에 굶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상담 관련 학과가 관심인데라고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 학과와 관련된 직업에 나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알고 싶네요. 직업을 알고 싶어요. 부모님은 간호학과에 가라고 하시는데 학년 초에 실시했던 적성검사에서는 추천학과로 행정학과, 경영학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은 간호학과 그랬는데 나는 추천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행정과 경영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겠네요.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쨌든 나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드 분류법 보시면 얘 이름 뭐였지? 현지. 자,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분류 과정에 참여하고 그것보다 이거는 빼고 4번에 피드백 제공, 정보 알고 싶죠? 정보 아까 말했죠? 그 카드 3장 놓으면 모르겠는 직업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직업이 어떤 건지 선생님이 알아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 제공, 그건 상담교사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의존성 최소화가 부모님이 간호학과 가라 그랬는데 지가 찾아야지. 그쵸?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일단 1번도 맞네. 내담자 능동적 분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의존성 최소화. 지가 참여하니까 의존성. 엄마가 가라는데 안 가겠죠. 간호학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가 알고 싶은 거야. 그쵸? 행정학과, 경영학과 나왔는데 내담자의 욕구에 근거해서 직업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고 2014년도 넘어갈게요. 한번 쭉 가볼게요. 2015년도.
왜냐면 이제부터 겹치거든요. 이제 자, 로 나왔잖아요. 그쵸? 자, 수혜무, 그 다음에 요정보, 수혜무, 회거무, 그쵸? 아, 회무거. 그래서, 뭐예요? 부모 양육 방식. 아빠는 회사 일에만 신경 썼고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도맡아 왔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영주의 진로에 대해 상의하려 할 때마다 엄마가 없으니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죠. 또 적어야 되나? 회무거의 회가 회피죠. 그쵸? 그래서 회무거의 말로 해야지. 회무거의 회가 회피고 무가 무시. 그 다음에 회무거 거부죠. 그쵸? 그래서 거부는 화를 내고 지적질을 하고 무시는 회피예요. 그쵸? 그래서 이 기억은 아버지가 자리를 피했으니까 무시가 되겠습니다. 무시 맞죠? 무시네요. 그 다음 설아는 아버지는 예술 분야의 직업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설아가 실용음악과에 진학하는 것을 염려하지만 설아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애정적 수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5번 이거 답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쓰던 용어가 밀어붙이는 거 아까 하나 있었죠. 뭐야? 떡볶이에 뭐뭐 넣어? 간장, 설탕, 고추장. 사실 고춧가루도 넣고 육수도 넣고 떡도 넣죠. 그쵸? 그런 것처럼 정체성이 아까 뭐였다고요? 아까 그 CDAC, C 진로, D 발달, A 어세스먼트 평가, 상담 모형에서 그쵸? 나는 영어로 외워서 진로, 발달, 평가, 상담 모형에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외워지죠? 첫 번째 진로 발달 검사인데 CDI 검사 한국에서 안 쓰기 때문에 CMI 검사 크라이츠가 만든 거 쓴다 그랬다. 그래서 1번에 진로 성숙도 검사, 진로 발달 검사인데 진로 성숙도 검사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스트롱 흥미 검사, 세 번째 가치관 검사, 네 번째 역할 현저성 검사였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제가 아까 그 글자 적었던 거 이제 좀 시각적으로 눈에 남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거 다 때려서 다 하면 4개 검사 다 때리면 뭐가 형성된다? 다 때려 넣었잖아요. 떡볶이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정체감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적 가치, 태도, 전통 등에 대한 정체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뭐 한국과 뭐가 섞여 있지? 이중국적 누구랑 미치코니까 일본. 어쨌든 일본 미치코 일본이겠죠. 뭐 하여튼 그런 정체성이 나라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게 섞여 있죠. 어쨌든 답은 정체성. 2015년에 12번 샘슨, 피터슨, 렌즈와 리어든 내담자 유형 분류. 자 뭐예요? 그거죠? 뭐지? 그 결정자 잡을고 있는 제가 과잠 준, 탐이, 확실행. 두 번째가 지능, 정의가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필기를 결심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불고기, 유부동, 자긍심이 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복시다 동주. 전 집에서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잘 지내요. 최근에 생긴 진로 고민 외에는 고민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요. 일단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적자. 자, 그냥 난 답만 적을게요. 지능. 지능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지능, 정, 이, 개, 정. 그래서 필, 기, 결, 심. 심리 문제 있으면 상담하고 심리 문제 있는지 사실 상담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결정. 이제 여기 이거 방금 여기 답인데 기회 다. 그다음에 필요성 인식. 여기가 정보 2번 들어가고 의사
결정. 걔가 이제 개인 상담. 그 다음에 능력 파악. 지가 이제 지가 지식. 그쵸? 이렇게 정보 똑같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기회다가 뭐예요? 기회다가 이제 뭐예요? 다재다능. 아까도 요 단어 적어드렸는데 다재다능.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것도 지금 많죠, 그쵸?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과학관에도 자주 갔고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도 재미있게 다녔죠. 중학교 들어와서도 중국어와 일본어, 와 장난 아니네. 인터넷 강의로 외국어 공부도 했어요. 대단하네요. 학교 성적도 와 다 잘 나오는 편. 다재다능 기회다입니다.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학년이잖아요.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과학과를 추천하는 선생님, 외국어를 추천하는 선생님, 외국에 있는 예술과학고 같은 학교를 추천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다 잘하니까 저는 다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네요. 기회가 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민이에요. 좋아하는 것만 했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는 지금까지도 생각해보지 않아서 직업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아직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네요. 나에 대한 지식, 직업 정보. 여기가 이제 직업 정보가 여기 정보가 직업 정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직업 정보, 나에 대한 정보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동주는 진로 미결정자. 여기 아까 미결정이었죠? 미결정. 그 다음에 우유부단이, 불고기, 우동, 자긍심이었죠. 내가 이거 적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나 직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능력에 지나치게 많은 기회입니다. 왜냐? 과학고도 와라, 외고도 와라, 그 다음에 예술고도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성격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여기 괄호치고 일부러 상담교사와 함께 웃음 호호하하 하고 웃은 거죠. 그쵸? 왜 내가 이걸 적었냐면 자 호호하하는 미결정인 얘만 기회가 많은 얘만 됩니다. 왜? 여기는 불안 일단 불안 그 다음에 불확실감 두 개 담당해요. 불확신감 그 다음에 부정적 자기개념 그쵸? 우가 우울. 그래서 여기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담교사와 함께 호호하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미결정자. 동주는 미결정자. 그 다음에 2015년에 6번 다이스와 롭키스트의 이거는 이제 지금은 할 건데 내일 좀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 풀이 때.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전부 다 하면 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양식 4가지. 그래서 환경과 개인 환경 부조화. 제 느낌에 결국 설명하다 다 할 것 같은데 다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좀 세부적인 건 무조건 내일 할 거예요. 직업 성격적 측면이 있고요. 직업 성격적 측면이 있고요. 적응 방식적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걸 어떻게 민속지리라고 하기로 했나? 리민지역 그냥 리민지역 하기로 했죠. 그래서 리민지역 여기가 적극적인 반응을 유인한다 이렇게 외웁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거 또 하게 되나? 어쨌든 내일 다시 설명할 텐데 어차피 그럼 이제 문제풀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리듬 어쨌든 문제풀이 할 건데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리듬 여기에 다리라고 해서 다양성 이렇게 다리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민속, 그쵸? 민속이라고 외워서 민속, 속도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지, 개간지라고 할 때, 개간지 할 때 간지죠, 그쵸? 간지인데, 어떻게, 기간, 그 다음에, 지속성.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 기억이 안 나네. 영양, 그쵸? 영양해서, 량량 죽겠지라고 해서, 량량을 붙여줍니다, 그쵸? 영양에 붙여주고, 어떻게 해요? 에너지, 소비량.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 하려면 에너지 활동이 많아야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배우면 되겠습니다. 쟤는 아무래도 내일 할래. 그쵸? 그래서 직업 성격적 측면을 성격 양식을 4가지 요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쵸? 설명하고 현서의 사례에서 개인환경 부조화. 제가 예전에 그 이론 설명에서 뭐뭐 했어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2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충족, 만족. 만족 먼저 쓰자. 만족, 충족. 2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만족은 뭐야? 와, 회사 다녔는데 연봉 얼마 나와? 오, 대만족, 그쵸? 연봉 만족. 그거는 뭐냐? 이 내담자가 그 회사에서 주는 강화가 뭐예요? 돈을 주니까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회사를 계속 가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강화가 주니까 행동 빈도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족은 연봉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받는 강화, 그러니까 돈이죠, 돈. 연봉. 오케이, 만족. 그렇죠? 회사에서 뭘 충족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교사를 뽑는데 저기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 컴퓨터공학과에서 기계만 만진 사람을 상담실에 데려다 놨어. 그러면 상담 잘할까요? 아니죠. 이 전문상담교사 뽑을 때 충족하는 조건이 뭐예요?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돼. 전문상담교사 너 이론들 다 알아야 돼. 어쨌든 이런 게 있죠. 그런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는 뭐냐? 현선이 이 회사에 남고 싶은데 이미 어떻게 내담자 정보의 3번째 줄에 전문 지식 부족과 업무 절차 이해 부족으로 실수를 이미 많이 했어. 그 다음에 타 부서와의 관련 업무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 회사 정보 봅시다. 2번째 줄에 재무부서 직원 중 80%가 대학 졸업자인데, 대학 졸업자고, 그 다음에 모두 업무 능력이 뛰어난데, 심지어 지금 현서는 어떻게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있고, 또 지금 실수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느끼니까, 어떻게 회사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안 되지. 봐봐. 제가 반말하죠, 그쵸? 회사 요구 조건에서는 뭐예요? 대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해야 돼. 근데 현서는 고졸에 실수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충족 요건이 안 맞춰주기 때문에 부조화를 느끼는 겁니다. 자, 2015년에 6번. 기역, 니은. 기역은 뭐예요? 기역. 요거는 그냥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됩니다. 그냥 표를 외워야죠.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이 결과기대, 니은이 목표 선택이었습니다. 2015년에 1번. 누구냐? 현수가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요. 그쵸? 근데 아빠는 법관이 되어야 되는데 남자라면 남들이 우러러보는 법관. 그쵸? 현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발레리노 여자가 주로 가지는 직업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쵸? 근데 흥미 유형이 A가 예술, S가 사회적인 거죠. 어쨌든 AS니까 A가 먼저니까 예술 유형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단계 명칭은 아까 서성이는 사내 적었죠? 서성이는 사내에 내자가 이제 뭔지 시작했어요. 그렇죠? 서성이는 사내에 내자가 내적 자아 확립 단계입니다. 3가지 특징은 첫 번째가
직업적 자아정체감 확립. 그래서 난 남잔데 왜 여자인 직업을 좋아하지? 발레리나는 여자가, 물론 발레리노 남자가 하는 거지만, 남자가 남자라면 남들이 우러러보는 법관,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왜 난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걸 좋아하지? 라는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직업적 자아정체감 확립하고, 이번에 흥미, 가치관, 적성 등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뭐예요? 흥미, 유형, AS. 이게, 내가 예술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흥미, 특성에 대한 이해, AS.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또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는 것이 발레 선생님도 소질이 있다고 칭찬하는 게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적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렇게 끝나고 쭉 한번 진도 빼볼게요. 2016년에 2016년부터 내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왜냐하면 2016년에 내일 설명할 게 하나 나오네요. 고민 중인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할 게 너무 많아질 거예요. 한번 합시다 그냥. 2016년에 1번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한 진로 상담 기법이에요. 그렇죠? 이 기법은 내담자가 학생의 교육 경험, 일상적인 하루,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은 자신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임교사는 뭐예요? 보엔의 기법을 썼는데 이 기법은 3세대에 걸쳐 학생 가족이 어떤 진로를 선택해왔는지 가계력을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가계도가 되겠죠. 진로 가계도.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한 거, 이거 내일 설명할게요. 일단 답은 생애 진로 탐색, 아들러가 만든 생애 진로 탐색, 그러니까 바이 아들러에 기초해서 만든 겁니다. 요거 내일 문제 풀이 때 자세히 할게요. 그 다음에 진로 가계도, 요거는 뭐 외울 거 없어요. 보엔의 진로 가계도. 보엔의 가계도를 그냥 진로 3대째, 우리 그 스카이캐슬도 생각이 나네요. 3대째 의사 가문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진로 가계도. 그 다음에 2016년에 14번. 자, 상담교사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뭐 이 문장 보니까 이제 느낌이 살짝 옵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현아가 그런 불안을 신나는 모험으로, 이제 알겠죠? 신나는 모험으로 떠나기 전에 느낌으로 여겼으면 좋겠어. 현아는 평소에 어떤 일 할 때 힘이 넘친다는 느낌이 드는지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효나, 예전에 친구 인영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제가 풀어줬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었던 일에 대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상담교사가 그랬구나. 그럼 효나는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해본 일이 있니? 그러니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을 한번 더 해보자, 증폭시키자 이런 거죠. 그래서 효나가 그 후에 우리 반 연재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에 제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몇 번을 설명해줘도 연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담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효나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해주다가 연재가 좋아하는 게임의 규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연재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 성향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 알러지. 그 다음 상담교사가 현아는 그런 기회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까? 혹시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볼 의향이 있니? 현아, 네, 초등학생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교사, 그럼 현아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선생님과 같이 생각해볼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교사가 적용한 크롬볼츠의 이론은 뭐예요? 우연학습 이론이죠. 와, 어떻게 시작했어요? 방독면을 쓰고 하고 싶어요. 먼지가 들어가니까. 우연, 학습, 이론. 또 어떤 책에서는 계획된 우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어떻게 외웠어요? 호가 이제 우리 정선 추사 김정희, 그쵸? 추사라는 게 호죠. 그래서 호가 낙융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낙관성, 융통성, 위험 감수, 인내. 그죠? 세부적인 건 내일 할게요. 그래서 호기심, 친구 인연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풀어준 거. 그죠? 낙관성, 친구 성향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다가 게임의 규칙에 예를 든 거는 융통성. 자, 융통성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다가 게임의 규칙을 예를 든 거. 그 다음 위험 감소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초등학생 가르치는 거. 그 다음 인내는 몇 번을 설명해 줘도 연재가 이해 못한 걸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책에 못 넣어서 제가 책에 못 넣은 부분 따로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는 건 가족 상담 손으로 쓴 거 하나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치료 정리한 거 올려드리고 요거 이제 여기 책에 없는 부분 제가 모아서 한 번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2016년도 3번 보겠습니다. 자, 마르샤. 자, 마르샤의 정체성, 지위, 정체성, 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혼돈, 유실, 유예, 그 다음에 정체성, 획득,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누는 것은 전념. 그러니까 너가 몰입을 그 일에 해봤냐, 안 해봤냐고. 위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 이제 뭐 해먹고 살, 그치? 나 진로 뭐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쵸? 헉 하는 겁니다, 그쵸? 헉 하는 겁니다. 어떤 눈이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충격받는 거죠, 그쵸? 충격받는 겁니다, 그쵸? 위기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어떻게? 그 다음에 전념은 몰입했냐 안 했냐 거기 행동에 뭐 있어요? 알바 해봤냐, 그 다음에 뭐 인턴 해봤냐, 자원봉사 해봤냐, 이런 게 되겠죠. 시간을 쓴 거예요, 전념은. 그래서 위기가 OX, 그쵸? 전념에 OX가 있습니다, 그쵸? OX. 전념했냐, 전념하지 않았냐, 전념 X.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고 전념도 해봤어. 그러면 정체성을 획득하죠. 그래서 요거는 정체성, 정체성 획득.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나 이제 뭐 해먹고 살아? 위기는 겪었어. 근데 아직 뭘 할지 안 해봤어. 그쵸?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뭐 해먹고 살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해봤니? 아니요. 이제 찾아야죠. 그쵸? 괜찮아. 이런 애들 괜찮아. 그쵸? 얘가 되겠습니다. 위기. 아니죠. 자, 위기를 겪었지. 위기를 겪었는데 아직 뭔가 딱히 안 해봤어. 그쵸? 괜찮아. 앞으로 해보면 되지. 유예. 좀 약간 보통 아이들. 이건 약간 좀 되게 잘 나간 아이들이고, 그쵸? 지가 똑바로 지할 일 하는 애들이고, 이 정도만 돼도 굿. 나도 이런 생활이 엄청 몇 년 했는데, 그쵸? 이런 생활 저도 몇 년 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물론 뭐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엄청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저도 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간이 있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살아온 사람들 있기야 있겠지만 소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념은 했어. 전념이 뭐야? 막 시간 쓰고 몰두했습니다. 왜 몰두했냐? 엄마가 공무원 준비하래서, 그쵸? 엄마가 공무원 준비해서 공무원 준비하고 또 스카이캐슬 보면 엄마가 이제 의대 가야 된다고 막 학원에 셔틀 해주죠, 그쵸? 차로 셔틀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원에 막 공부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의대 가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실. 뭘 유실했어? 너의 영혼을 유실했어. 그쵸? 너의 정체감을 유실했단 말이야. 나의 정체감을 유실하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몰입만 해봤지.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위기도 되겠고 헉하면서 나에 대한 고민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 이 생각도 안 해보고, 전념도 안 해보고, 어떻게? 엄마가 용돈 준 대로 PC방 가고, 집에서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쵸?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가 이제, 혼돈, 같은 말로 폐쇄가 되겠습니다. 글자 더러워지네요. 그래서, 얘 뭐야? 얘 그냥 놀았어요.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PC방 가서 돈 떨어지고 놀고, 그쵸? 아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어울려 노는 것만 좋아요. 그래서 얘는 혼돈, 혼란, 혼미, 폐쇄 다 같은 말. 2016년에 4번. 일관성과 일치성 수준. 자, 우리 했죠? 일치성은 환경이랑 나의 성격, 유형, 흥미랑 똑같아야 되고, 일관성은 이거. 일관성, 근접성. 일관성의 기억을 따와서 근접성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일관성이 제일 높은 애. 이거 제일 높은 애 누구예요? 이거 제일 높은 애가 누구게요? 30, 32 46, 30 효주가 되겠네. 왜냐? 누구냐 얘는? 맨 마지막에 연지가 왜 그 46, 30으로 되는데 세상에 S의 반대편에 있는 R이 너무 점수가 높잖아요. 그쵸? R이 43이고 S가 46이면 서로 반대편에 극반대편에 있는 애가 서로 점수가 너무 높으면 연지 안 됨. 그쵸? 그래서 효주가 일관성이 제일 높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 보시고 일치성은 보자. 일치성은 동우? 왜 동우죠? 동우. 희망 직업 교사인데 S. 오케이. 그래서 동우가 일치성이 맞습니다. 교사 되고 싶은데 사회성이 있으니까 맞겠죠. 자, 2016년에 5번. 요거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이름이고 기역은 영향도, 니은은 불확실성입니다. 디귿은 기대값. 그래서 이 기대값이 뭐냐면 확률적 사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기법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영향도, 불확실성, 기대값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제가 이거 박사과정 1학기 때 들어가서 딱 이 얘기 들었었는데, 글쎄요, 우리 그 중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안 쓰고, 이거 어른들에게 많이 써요. 그죠? 시나리오 플래닝은 어른들에게 많이 쓰고, 또 하나가, 어떤 회사를 만들 때 이 회사를 만들까 말까 고민할 때 시나리오 플래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시나리오 플래닝 만약에 여러분 그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은 그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시나리오 플래닝,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돈 대비 팔릴까 안 팔릴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얼만큼 쓰일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희한한 거 나왔습니다. 이거 다 틀리라는 문제죠. 그쵸? 참고로 이거 아직도 강사들 사이에선 답이 다 틀린데 저는 아시죠? 저는 항상 그거예요. 논문 찾았습니다. 논문. 근데 논문 안 찾으면 어떤 분은 막 의사결정학과 대차 대조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도 새가 빠지게 찾아서 찾아낸 거예요. 논문. 어쨌든 17년도 보겠습니다. 8번. 자, 이것도 그냥 외우는 문제. 자기오는감, 수행목표, 기억 자기오는감, 니은의 수행목표인데 참고로 제가 체크해놨는데 이거 안 나온 게 뭐냐면 자 이제 263페이지에 제가 이거 흥선수라고 외우기라고 했죠. 흥선수의 흥미모형, 선택모형, 그다음 수행모형입니다. 참고로 선택모형, 수행모형은 지금 2015년도에 선택모형 빈칸 아까 빵꾸 뚫려서 맞추는 거 했고 수행모형이 2017년도에 빵꾸 뚫려서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게 흥미모형만 아직 빵꾸 뚫려서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흥미모형 레이저로 뽐듯이 째려봐 주세요. 2017년에 13번. 해런이네요. 자, 끌리는 쪽, 마음 가는 쪽, 마음이 끌리는 쪽, 직관적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안 해요. 그쵸? 나에게 떠오르는 대로 결정을 내리니까 직관적 유형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2017년에 4번, 긴즈버그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민규에게 해당하는 하위 발달 단계. 그래서 영희는 뭐라고 해요? 영희는 그냥 만화가 되고 싶어요. 만화가 재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희는 화한점 혁언 내에서 이거 내일 할 건데 환점 혁언 내에서 어떻게 해요? 흥미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태희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학 점수도 높아요. 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능력 단계 태희. 자, 민규는 나는 가치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상담도 전망이 좋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가치가 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가 되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 능력도 알아요. 그래서 능력 단계가 민규가 되겠고 요 능력 단계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개인의 가치관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직업의 여러 특성을 이해하며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에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확립돼 있죠. 그래서 가치관, 직업 특성 이해, 삶의 우선순위 고려 이 세 가지가 능력 단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5번. 자, 피터슨의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가 읽어볼게요. 상담을 통해 도움받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수지가 그동안 저는 교사가 되면 안정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교사가 저희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 갈등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역 아동센터에 3개월 동안 학습 멘토링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를 하다 보니 가르치는 일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아이를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뭐죠? 공통인가요? 가해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가해에 해당하는 거는 의소소통 단계가 되겠고 뭐예요? 자기 자신과 환경. 지금 환경이 뭐예요? 여기 뭐였어요? 환경이 뭐죠? 지역아동센터에서 3개월 동안 학습 멘토링 봉사활동을 한 게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환경, 문제를 검토해서 문제가 뭐예요? 나는 교사가 잘 맞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애를 보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죠. 문제를 검토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으니까 의사소통 단계가 되겠죠. 자, 나는 지금까지 알아본 직업들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선 공무원은 안정적이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군인은 조직을 통솔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기만 하지만 위험해요.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또 실패 위험도 크고요. 상담교사 그래요. 지금부터는 그 직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볼까요? 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까 어디였죠? 아까 그 CASV 할 때 평가 단계에서 대안들을 이제 잠정적인 대안들을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대안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평가 단계 1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 과정에서 자기지식, 직업지식의 영역을 고려하여 일자리 기회나 자격, 직무, 교육비나 훈련 비용 등을 고려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활동은 이제 뭐예요? 뭐 하기로 했죠? 마지막에 군인.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업가죠? 그러니까 사업가가 되기 위한 기회나 자격, 직무, 교육비나 훈련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이 내담자가 해야 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18년도 보겠습니다. 자,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이론. 그래서 여기 좀 약간 호자의 마음을 관통하는 거예요. 호자 마음 관통.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호자의 마음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자신감, 그다음 관심,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개발하는 학과에 진학하려고 진학 설명회도 참석하고 관련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모으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로봇 개발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거든요. 관심이 있네요, 로봇에.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미래 사회는 크게 변화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로봇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관심과 통제가 되겠죠.
다음 2018년에 4번. 4번에 보시면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는 아까 4개가 뭐였죠? 4개가 반두라의 영향을 받은 자기 효능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과 기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표, 마지막 장애물이 진로 장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진로 장벽, 자, 진로 장벽에는 2가지가 있죠. 한번 써볼까요? 반두라의 영향을 받은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결과 기대,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진로 장벽이 있는데, 자, 진로 장벽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근접, 그죠? 근접 맥락 변인이 있죠. 그래서 근접 맥락 변인이 있고, 자, 여러분 액자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쵸? 얘만 보이죠. 그쵸? 얘는 안 보이잖아요. 그쵸? 얘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게스탈트에서는 얘가 전경이고 얘가 배경이죠. 그쵸? 그래서 배경 맥락 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보이지 않아. 그쵸?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근접 맥락 변이는 뭐길래 근접, 나에 가까이 있을까?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겠죠. 가족, 친구, 가족, 친구, 경제적 상황. 내 통장 너무 눈에 잘 보여. 그쵸?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없어. 이런 거 눈에 잘 보이죠? 근접하게 잘 보입니다. 자, 배경은 아까 배경 그림 그린 이유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니까 뭐겠어요? 뭐 문화 이런 거겠죠? 문화, 사회문화. 사실 요즘에 실업난이 잘 보이긴 하는데, 그쵸? 거시적 경제 조건. 거시적. 이거는 되게 가까이 있는 경제잖아요. 그쵸? 이거는 경제 조건. 이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경제고, 이건 거시적인 경제죠. 그쵸?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인종차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면 인종차별 잘 안 보여요. 그쵸? 네, 요거를 적어드린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 변이는 개인의 진로 발달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 민족, 인종, 신체적 건강 잘 안 보이죠. 그쵸? 환경적 변이는 개인에 속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뜻하며 사회문화 나왔습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을 뜻하며 뭐뭐뭐뭐 변인가? 자, 뭐뭐뭐뭐 변인가? 배경 맥락 변인이죠. 그래서 근접 뭐뭐뭐뭐 변인가? 근접 맥락 변이니까 뭐뭐뭐뭐 변이는 답이 배경 맥락 변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정부 지원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학교 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는 지원금이 나올 때면 기분이 좋아 보였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인지 저는 사회복지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딱 정확하게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처해 있는 저로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차 사회복지사가 되어 우리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 아까 그 빵꾸 난 거는 배경 맥락 변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아라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의 예.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간접 맥락 변인이었죠. 그래서 이미 나왔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요 가족, 할머니였죠. 할머니랑 사는 거. 할머니랑 사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이렇게 2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끝났죠? 2019년에 제가 풀이한 것 중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그게 아마 MIQ, 그러니까 다위스 데이비스라고도 하죠. 다위스와 롭키스트의 MIQ 6가지 가치 중에 안정성, 편안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내일 한번 설명하면서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봐야 맞출 수 있는 답이더라고요. 그걸 내일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약속드렸던 그 가족 글자 제가 손으로 적는 거랑 그다음에 안 까먹을게요. 이야기치로 정리한 거랑 요거 이제 책에 없는 부분 정리한 거 요 세 개를 언제까지? 이번 주도 할 일이 많은데 이번 주? 다음 주 수업 전까지 꼭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오늘 진로 이즈백 진로의 기출 분석 끝났고요. 내일은 나머지 안 나왔던 부분들을 문제풀이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내일 봬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